원전 시설을 해체한다는 것은 그 원전이 설계 수명이 만료되었거나 시설이 노후했다거나 경제성 등의 사유로 계속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진행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승인받은 원자력 시설에 관한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기 위해 행해지는 기술적, 행정적 행위로 해체를 정의하고 있죠.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 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원자력 안전법의 안전 규제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원전 해체는 발전소 건물의 물리적 철거만이 아니라 부지의 완전한 복원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운영 원전은 453기, 영구정지 원전은 170기이며 이 중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의 원전 21기가 해체 완료된 상황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해체를 경험했던 국가들이 해체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 관리를 수행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해체 완료 후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체 완료된 원자력 발전소에 복원된 부지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화력발전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련된 환경관리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키 원전 해체 시 작성된 문서인 사이트 클로저 프로젝트 플랜 3.0에서는 해체 과정에서의 부지 개방을 위한 환경관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SCPP에서 밝힌 부지 폐쇄 프로젝트의 목표는 크게 4가지였으며 안전한 수준으로의 부지 복원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B 함유 페인트 조각으로 인한 토양, 습지 및 퇴적물 오염의 정화를 실시하였고 복원 대상 및 정화 목표 설정을 위해 인체 및 생태 위해성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습니다. 메인 양키 발전소는 해체 과정에서 대중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지역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끊임없이 조언을 들었습니다. 특히 초기 건물 폭발 작업에 대한 우려를 이 지역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해결하기도 했죠. 지역자문위원회는 지역 주민, 지역 비즈니스 커뮤니티, 지역 타운정부, 지역 반핵 운동가 그룹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첫 해에 매월 1회 미팅을 통해 끊임없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본도 도카이 원전 해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원자력 해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참여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현재 총 24개의 원자력 발전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16기가 운영 중에 있으며 7개는 정비 중, 그리고 1개의 발전기, 즉 고리 1호기가 해체가 결정되어 운영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에 대한 2차 계속 운전을 신청하지 않기로 2015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리 1호기를 15에서 20년 정도가 소요되는 즉시 해체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고리 1호기는 국내에서 첫 번째 영구 정지되는 원자력 발전소가 되었죠. 그 과정을 살펴보면 고리 1호기의 원전 해체는 2017년 6월 18일 영구 정지 후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냉각 및 반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해체 과정을 거친 후 2032년 12월까지 부지 복원에 들어갈 예정이죠. 앞서 살펴본 해외 해체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전 해체 과정에는 다양한 환경 이슈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과거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주민 불안 사례들이 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부지의 복원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복원 기준의 설정은 향후 부지를 어떻게 재사용할 것인지의 목표 설정과도 연계하여 함께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목표 설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참여 방안도 필요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제염과 영향 평가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사성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해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환경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하고 필요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주민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해체를 위해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앞선 메인 양키 사례는 지역자문위원회의 참여가 해체 완료에 있어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전 해체 전 과정 수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사용 계획과 해체 계획의 연계 수립이 중요하며 해체 계획과 평가를 연계시키고 또 환경 정화 목표 설정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 형성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